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 TV입니다. 오늘 뉴스는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던 일본의 대한 수출 3대 품목 규제 건으로 며칠 지났습니다만 정치권을 비롯해서 한국 경제 문제에서도 언론에서 매일 연일 뉴스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 얘기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지금 반일 감정,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거에 못지않게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일본은 이제 2차 제재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또 국산 대체제 개발 가속화 또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박영선과 중소기업 장관이죠. 박영선하고 그다음에 최태원 SK 회장이 이제 대체제권으로 이제 디테일 문제 때문에 이제 뭐 공방이 있었다라는 언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국 내 영향을 며칠 지났습니다만 다시 그동안의 이제 영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일 감정,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리스트가 이제 확산이 되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유니클로, 롯데 계열사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다음에 뭐 다이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차에는 영향이 미미하다. 근데 보시면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 제품들, 서비스 산업 부분들. 유니클로라든지 옷이라든지 먹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다른 옷 입어도 됩니다. 다른 거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일본 메이커도 타격을 입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내에서 지금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타격이 더 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피해가 누가 더 클 것인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짐작에 가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반일 감정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불매 운동이 애국이다라는 식으로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지금 언론이나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이 수입하는 사람들, 소유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일본 차를 대체할 차가 있긴 합니다만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와 이제 가스를 같이 쓰고 그런 하이브리드 차가 많고 독일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차들이기 때문에 일본 차를 대체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다고. 제일 만만한 게 또 일본 여행 상품 현재까지는 감소율이 미미한데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랬지만 조금 수요는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본격적으로 되면 더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피해는 물론 일본 내 한국이 1년에 750만 명인가 간다고 합니다. 중국에 다 이어서 두 번째인데 사실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아서 가요. 한국에서 그 정도 비용으로는 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뭐 일본에서도 타격이 있겠지만 일본에서도 타격이 있어도 3차 산업 사람들, 서비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선 오히려 일본을 안 간다 그러면 국내로 돌릴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외로 돌릴 수도 있겠죠. 일본을 안 가면. 그렇다고 해서 국내로 돌아오기는 국내 여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그렇게 그다지 기대를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좋고 그 비용으로는 국내에 가봐야 제대로 즐길 만한 데가 없고 물가가 또 관광지 물가들이 비싸고 또 서비스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는 여전히 선전 내에서 정신승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내 영향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경제기획원 쪽에서 이제 발표가 1분기 성장률이 0.4%입니다. 0.4% 마이너스 0.4%.
그다음에 수출이 6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이 당초 0.4%에서 마이너스 5.5%. 예, 중요한 게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0.25%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경기가 지금 조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함으로써 경기의 경기 활성화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한 8월 정도 가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한 달 일찍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금을 안 하게 됩니다. 저금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대출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월급 줄 수도 있고 제품 구매하는 데도 쓸 수 있고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일시적으로는 순통을 트일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이자가 좀 덜 나가고 또 대출을 받아도 이제 대출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하기가 용이해지죠. 근데 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이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 정치권에서는 잠시 지우고 한국 정부 정치권에서는 이제 반일 감정 조성하고 불매운동 묵시적으로 지금 조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 청구권 관련해서 문재인 이해찬이 참가했었던 그 당시에 협의회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이 합리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거기에 배상이 들어간 게 정상적으로 배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당시에 이제 청구권이 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왔다라는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문재인과 이해찬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 기사를 내보내면서 문재인과 이해찬의 이중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이야기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모든 옵션을 가지고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모든 옵션을 가지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기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일본이 원하는 사안은 배제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뭐냐 직영공 문제 그다음에 구상권 관련해서 외국의 제3국의 중재위를 설치하자라는 건인데 일본이 원하는 사안은 안은 빼고 하겠다. 이게 실제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국민 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어제 여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5당이 모여서 초당적으로 정부 지원한다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보수 우파들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지금 일본이 잘못한 게 없고 문재인이가 잘못했는데 문재인을 지원하는 초당적으로 정부 지원한다고 회담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의 제2중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고 자유한국당의 무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문재인이가 이 문제를 지금 친일 프레임으로, 제가 지금 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반일 프레임이 아니고 친일 프레임입니다. 친일 프레임에 만들어 놔서 그 친일 프레임에 자유한국당이 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일본을 정부를 지원하겠다, 일본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본 정부를 비난을 하고 일본 정부의 행동을 찬성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을 하게 되면, 문재인이가 원하는 게 지금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자유한국당이 바로 걸려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응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일본이나 미국이 자유한국당을 나중에 비판할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이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참한 것, 지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판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이나 일본의 정치가들은 한국의 지금 문재인 정권들처럼 그렇게 감정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이제 서서히 반환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행사뿐만이 아니고 학계, 경제계, 정치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응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일본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국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결국 한국하고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끌고 들어가는 거지. 이게 가장 유치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A가 B하고 싸우고 있는데 C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쟤하고 싸우는데 너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자질 외교라고 합니다.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고자질 외교 실패를 조롱했다.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는 2004년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지 정치적인 보고가 아니다. 명분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절대로 오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아베가 군사 전용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수출 보장, 이거는 드디어 이제 일본 쪽에서 영리하게 공을 문재인 정부에게 넘긴 겁니다. 자, 군사 전용이 아니라는 걸 보장해라, 확인해라.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장을 하겠다. 자, 그러면 아베 쪽에서는 이런 거죠.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경제를 진짜로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 그 걱정을 하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 군사 전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하면 그뿐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 확인을 못 해주는 여러 가지로 의혹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군사 전용이라는 의심 때문에 군사 전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사 전용이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문재인이 이제까지 오로지 내세웠었던 자존심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시츄에이션으로 지금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 과연 보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아직까지 그 보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도가 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와서 얘기가 바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일부에서는 문재인 퇴진만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남의 나라, 비록 언론이긴 하지만
남의 나라의 그 대통령의 퇴진 문제가 거론이 된다는 건 일본 내에서 있는 그 깊숙한 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얘기들이 단지 일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 카툰입니다. 일본에서 문재인이 조롱하는 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림을 아주 상당히 잘 그렸네. 만화 왕국답게. 일본 만화도 아주 그럴듯하게. 얼굴도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수염, 콧수염, 턱수염, 그리고 위에 이제 선조죠. 선조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 일본에서는 문록의 문재인의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 일을 임진왜란으로 부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임진왜란으로 지금 침소봉대해서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공격해오고 있다. 국민들이 12척의 배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뒤는 여러분들이 잘 맡아달라. 부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도망간다. 이미 다른 해외로 도피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2조 14대 국왕 선조,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일본이 공격해 온다. 일본 정부 정치권, 한국에서 대체품 개발이 단기간에 될 상품이 아니다. 한국 측의 기술 유출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한국 제재에 여전히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크론의 반도체, 인텔의 반도체 등등 해서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덕을 보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나머지 경쟁사들이 그 기간 동안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반도체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으로서는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중국 또한 삼성 때문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던 반도체가 다시 회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문재인이 과연 설마 중국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것까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까지 워낙 문재인이 하던 일이 중국의 꿈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조차 사실 불안합니다. 반미 종북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미국으로서 너무 크다. 따라서 이번 일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인도 태평양 협의 회 구축, 한국이 이제 반대를 해서 참여를 거부했었던 부분에 한국의 문재인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중국의 봉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협상의 조건으로, 중재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